이제 어쨌든 뭐 지금까지 그런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이제 빅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지금 쌓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의 패러다임은, 교육 과정은 어떤 지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뭐 이미 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그 전공별 경계벽이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저희 전공이 사실 그랬죠. 이제 국어교육, 뭐 수학교육, 영어교육,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문과와 이과, 뭐 전공 간의 어떤 경계가 확실히 뚜렷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뭐 항상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게 이제 융합이고 이제 통합을 얘기하죠. 이제는 단일 전공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전공을 아울러서 이제 공부해야 되고, 문과생이 이과생의 역량을 가져야 되고, 이과생이 또 문과생의 역량을 가져야지만이 이제 그나마 이제 경쟁력 있는 이제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에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그다음에 문이과 통합형 이제 수능이 들어온 연유가 그렇죠. 문과생도 이제 이과생의 소양을 좀 강화시켜야 되고, 이과생도 이제 문과생의 좀 소양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이과생이었지만 어떤 문과적인 소양을 가지고 문과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활용해서 이제 그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이제 융합형 인재가 어디에서나 이제 필요한 시대에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분절화된 어떤 교과 중심의 교육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국가주도 교육 과정이에요. 저희는 이제 국가 교육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누구한테 수업을 듣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듣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산업화 시대에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었죠. 산업화 시대에는 대규모로 표준화된 인재를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야 됐고 또 양산을 해야 됐으니까 그런 어떤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필요했고 그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어떤 표준화된 어떤 인재보다는 상당히 어떤 맞춤형 인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사회 이제 구조가 이제 변화하고 있고, 그런 이제 상황에서 국가주도 교육과정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 설 자리를 이제 잃어가고 있죠. 지금은 이제 학교 기반 교육과정으로 하지만 그게 또 이제 교사별로 어떤 교육과정의 대광화를 통해서 교사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넓혀가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이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필 중심의 인쇄 매체 기반 어떤 교육과정이 이제 지금까지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했던 이제 교육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지필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들이 전달되고 지식이 전달되는 그런 교육 과정으로 올라가고 있죠. 사실 제가 이제 평가 전공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손편지를 쓰던 분들이 있었어요. 손편지 한번 써보셨나요? 제가 글씨 잘 못 써가지고. 아, 예. 그래도 뭐 이제 저기 젊었던 그 소시 쪽에 이렇게 손편지 한 번씩은 보통 쓰시잖아요. 저희가 손글씨를 쓰고 지필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펜을 쓰는 종이에다 뭔가를 적고 펜을 아이고 또 예. 종이에다가 이제 뭐를 쓰고 이제 펜을 직접 들고 뭔가 손글씨를 쓰는 일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온라인 뭐 하다못해 이제 그 글씨 쓰더라도 이제 종이에 쓰는 경우는 없어요. 젊은 친구들 보면 다 태블릿 PC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고, 다 이제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노트북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전달받고 지식을 전달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 현장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가 있었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필을 통해서 하는 활동은 거의 없는데 시험만은 저희가 지필을 통해서 봤어요.
상당히 시대에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또 많이 좀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동안은 그 굳건하던 어떤 지필 중심의 평가가 이제 코로나에 겹치면서 이제는 모여서 시험 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만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도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기고 이제 평가 영역조차도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평가들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그러면 어떤가? 뭐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발표했던 2022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역량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익숙하겠지만 어쨌든 2015 이전에 2019 개정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역량이라는 것에 그렇게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2015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제 역량이다. 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이 교육과정의 주된 목적이고 목표이지 학생들의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은 상당히 부가적인 이제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죠. 우리 교육과정 한번 봐라. 지금 핵심 역량 얘기하면서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6대 핵심 역량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함양하고자 하는 이제 역량인데 이 역량 중에 도대체 지식과 관련된 역량이 몇 개나 있냐? 지식 정보 처리 정도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현실 교육에서 학교 현장에서 지식 중심의 교육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역량 중심의 이제 교육이 확대가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역량 중심과 관련해서 어떤 교과의 명암이 당연히 갈리는 거고 여기 뭐 다양한 전공의 교사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특정해서 어떤 과목 뭐 이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방향성이 우리 교육과정을 보면은 확연하게 이제 보여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과정 이런 6대 핵심 역량을 함양해서 미래 핵심 인재를 기르겠다라고 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제 그런 이제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되고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어떤 그 변환점을 겪었죠. 코로나예요. 코로나. 사실 이제 2015, 이제 2022 교육과정의 어떤 영향도 있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원하던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이전부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요구되던 어떤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든가 뭐 다원화, 다양화, 뭐 수요장 중심의 어떤 교육 이런 이제 변화의 방향이 훨씬 더 탄력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가 분야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시대에 맞지 않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평가를 보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시대에 겪으면서 그렇게 표준화된 평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냥 뭐 순수하게 그냥 평가를 받나요? 뭔가 이제 그 부정행위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표준화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이제 설 곳이 없게 됐죠. 그러면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 학생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맞춤형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요구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 어떤 평가 방식이라든가 또 교육의 흐름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 이제 엔데믹 상황을 맞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어떤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든가 수요자 중심의 어떤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또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교육 전략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주된 이제 방향인 거죠. 그런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에듀테크 그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그런 에듀테크 서비스 어떤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이런 교육도 하고 저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같은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요. 이제 다원화된 사회에서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검사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수준과 관계없이 시험을 보는 형태에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 적응형 검사, 컴퓨터 어젝티브 테스트가 이제
그 컴퓨터 어댑티브 테스트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도 25년부터인가요? 2025년부터는 전면 이제 적응형 검사로 이제 전환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